오늘은 여기서 볼 수 있는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7권에서는 우리 독자들이 정말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는, 와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보선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28권에서는 그 보선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쉽게도 28권에서는 그 이야기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27권에서 던져진 보선을 28권에서 곧바로 해소하는 것은 역시 뭔가 좀 수지타산이 안 맞고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끌어나갈 수 있는 포인트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에서는 새로운 보선이 몇 개나 던져졌고, 그 보선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물의 정체를 추측해 볼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물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소드 아트 온라인 유니타니 시리즈를 잇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진짜 28권에서는 그 장면을 비롯해서 애니메이션 극장판으로 소드 아트 온라인 시리즈를 보았다면 누구나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의 띠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 그리고 재회.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만남은 지난 27권에서 언급이 되었던 고대의 기사들, 최고 사제가 과거에 봉인해 두었던 정학기사 중 한 명이 눈이 뜨게 되었는데, 그 인물은 와 진짜 너무나 귀여운 미소년이었고, 파나티오와 함께 보여준 티키타카도 재밌었고, 앞으로 앨리스와 절친이 되어서 언더월드를 지키기 위해서 크게 활약할 인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재회. 이 재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극장판 소드 아트 온라인 프로그레시브 변함없는 밤의 아리아에서 보았던 아스나의 친구로 등장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 바로 미토. 미토가 애니메이션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미토가 드디어 본편에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유니타니 세계에서 우연히 아스나와 만났던 게 아니고, 아르고가 그 소드 아트 온라인 생존자를 찾는 와중에서 미토를 알게 되었고, 아스나와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스나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미토는 우리가 애니메이션 극장판에서 볼 수 있었던 미토와 달리 조금 다른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 작가 후기에서 읽어볼 수 있는 여러가지 부연 설명을 읽어본다면 알 수가 있는데, 작가가 조금 손을 쓴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토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이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녀는 절대 일회성으로 등장하지 않고 앞으로도 몇 번이나 등장하면서 아스나와 키리토 두 사람과 함께 혹시나 유니타니 세계에 접속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데에서 활약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등장했다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재밌는 포인트였고, 그녀와 아스나, 아르고 이 세 사람의 대화 속에는 절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한 가지 보선이 던져졌습니다. 바로 그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 PK를 일삼았던 그 래핑코핀을 주도했던 인물이 아니라 그 PK 멤버들에게 여러가지 PK 수단을 가르쳐 주었던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 아르고는 그 인물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고, 라스에도 접근을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인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그 소드 아트 온라인에 접속했다는 로그 기록 자체가 없었고, 그런 플레이어는 없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르고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보았었고, 그 인물이 그 소드 아트 온라인에서 여러모로 좀 위험한 짓을 하고 다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을 추적해서 뭔가 좀 제재를 가하기보다는 신고를 해서 더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도대체 그 인물은 누구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 마지막 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보선이 던져졌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닌데, 한 인물이 자기소개를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봤더라 라고 순간적으로 떠올리지 못했었는데, 28권의 마지막 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유니타니 세계에서 키리토가 어떤 인물을 떠올리게 되고, 그 인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언더월드에서는 그 인물이 에어라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이 똑같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100% 뭔가가 있습니다.
도리 이번 28권에서는 키리토가 상대했던 언더월드의 빌런의 적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황제가 나에게 명령한 것은 3가지. 정화기사단장을 납치할 것, 그게 얼렀다면 죽일 것, 둘 다 불가능하다면 4번기가 자폭공격을 감행할 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같이 죽을 것. 너라면 알겠지? 키리토. 언더월드 사람, 아니 인거플러트 라이트인 나에게는 그 명령에 따르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자신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조차 자각을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그에게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그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은 역시 마지막 장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 인물 무타시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무타시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유니타는 세계에서만 아니라 언더월드에서도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은 100% 뭔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고가 쫓고 있는 멘토리라는 이름을 썼던 그 PK 플레이어. 높은 확률로 무타시나가 그 인물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던져진 여러가지 보선을 좀 이어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유니타닝 세계와 구소드 아트온라인은 이어져 있고 나아가서는 언더월드와도 뭔가가 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타시나라는 인물이 이렇게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키리토처럼 아스나처럼 앨리스처럼 빌런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직까지 그녀는 자신의 궁극기를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소드 아트 온라인 유니타닝 시리즈에서 핵심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주 확정적인 일이었죠. 좀 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라이트 노벨 소드 아트 온라인 28권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와 관련된 비밀만 아니라 에오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비밀이자 복선도 이번 28권에서 던져졌습니다. 그의 외모가 유지오를 닮은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28권에서는 확실하게 복선이 던져졌고 무타시나를 비롯해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여유가 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와, 진짜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 읽고 싶은데 일본에서도 29권은 아직까지 발매가 되지 못했습니다.